밤마다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 새벽이 되면 시계를 보고 한숨 쉬는 분들, 그리고 아침이 와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한 분들, 혹시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74세 수면의학 전문의 윤전국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을 못 자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다들 그렇다잖아. 하지만 환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흐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장이 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고장을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몸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김순애 할머니가 있습니다. 원장님, 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표정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서 시계를 보고 다시 눕지만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새벽을 맞으셨죠. 낮에는 멍하고 기억도 흐릿해지고 친구 생일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구나. 수면장애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우울증, 치매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밤에만 회복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잠든 사이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뇌도 쉬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면 부족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냥 지나가는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60대, 70대라도 8시간 이상 숙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기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듣고 환경을 바르게 만든다는 것. 제가 진료했던 76세 이영주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난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분은 2주 동안 제 조언을 실천했습니다. 잠자기 전 TV 끄기, 핸드폰 멀리 두기, 조명 낮추기, 매일 같은 시간 기상하기. 불과 10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까지 잤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사람의 뇌는 밤이 되면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그 신호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밤에도 밝은 조명, 끊임없는 뉴스, 스마트폰 불빛, 이 모든 게 뇌에 아직 낮이다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결국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잠은 멀어집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가 아직 시간이 아니야 라며 계속 깨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수면장애의 시작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를 보며 느낀 건 이겁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단지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낮엔 빛을 보고 움직이며 밤엔 어둠 속에서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시끄러워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쉼의 신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수면장애는 몸이 보내는 경고문입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듣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수면제 없이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잠이 바뀌면 내일의 기분도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속에서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어떻게 꺼졌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잠이란 건 사실 굉장히 정직한 친구입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 스스로 찾아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오질 않습니다. 문을 열어줘도 들어오지 않고 불을 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 스위치의 이름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 속 송과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이 깊을수록 농도가 높아지고 새벽이 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지면 졸음이 오고 아침이 밝으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밤 10시만 돼도 스르르 눈이 감겼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신호등이 켜져야 잠이 드는데 그 불빛이 희미해진 셈이죠. 그리고 요즘엔 그 희미한 불빛마저 우리 스스로 꺼버립니다. 스마트폰, TV, 형광등 같은 인공 조명이 그 주범입니다.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는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망막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역할뿐 아니라 빛을 통해 뇌에게 지금 낮이야 혹은 밤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 블루라이트, 이 태양빛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밤 10시에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뇌는 착각합니다. 아직 낮인가 보네. 멜라토닌 나올 필요 없어. 그 순간 수면의 스위치는 꺼져버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정순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잠이 안 와서 그냥 TV보다 졸리면 자요. 그분의 패턴을 살펴보니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그건 잠이 아니라 피로에 의한 실신이에요. 몸은 자고 싶지만 뇌는 아직 깨어 있어서 억지로 꺼지는 겁니다. 이 말에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으셨죠. 그럼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기 전 1시간 동안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노란 스탠드 조명으로 바꾸셨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10시 반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그분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뜬 아이 같았습니다. 멜라토닌은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빛이 줄어들면 다시 나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 몸을 두면 몸은 알아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멜라토닌은 다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멜라토닌이 다시 잘 나올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1. 밤엔 빛을 줄이고 아침엔 햇빛을 보라.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 불빛을 피하세요. 대신 아침엔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으세요. 낮에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밤엔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2.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멜라토닌은 시간의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 시간엔 자야 해 라고 기억합니다. 3. 식사와 카페인을 조절하라. 커피, 녹차, 초콜릿, 심지어 콜라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엔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멜라토닌은 다시 춤을 춥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잠은 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찾으면 그 자체가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오늘 밤 불을 조금만 더 어둡게 하고 화면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때 멜라토닌이 속삭일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푹 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아마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아, 오늘은 진짜 잘 잤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멜라토닌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 낮인지 밤인지를 스스로 압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체 시계, 즉 바이오리듬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엔 혈압을 올려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고 저녁엔 천을 낮춰 잠을 유도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의 바늘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고 몸이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자야 하는지를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72세 이영주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늘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늦게 자도 꼭 그 시간에 깨요. 마치 알람이 울린 것처럼요. 그분은 자신이 새벽형 인간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생체 시계가 새벽 4시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 잘못된 시간에 맞춰져 버린 거죠. 이런 현상은 스트레스나 생활 리듬의 변화로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은퇴 후엔 일정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잠깐 자고 밤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죠. 결국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그 결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밤에도 각성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걱정이 많은 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질 때 몸은 이미 피곤한데 뇌는 오히려 활발해집니다. 수면은 내려가는 과정인데 스트레스는 뇌를 계속 켜는 신호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은 엘리베이터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결국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층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70대 정영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밀려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직 깨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면 뇌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끊기지 않으면 뇌는 결코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자기 전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후 하는 한숨이 아니라 코로 4초 동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가 이제 쉬자고 인식합니다. 둘째, 감정의 배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그게 밤에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걱정 노트를 권합니다. 잠들기 전 그날 떠오르는 생각을 짧게 적는 겁니다. 오늘도 잠이 잘 올까 걱정된다. 내일 병원비가 부담된다. 이렇게 적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뇌가 그 걱정을 종이에 넘겨준 거죠. 셋째, 낮의 활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젠 몸을 쓰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피곤함이 쌓이지 않습니다. 몸이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잠들 이유도 없는 거죠. 잠은 노동의 보상입니다. 몸이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친구예요. 73세 김병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뉴스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권했습니다. 뉴스 대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3주 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저녁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겨요. 이렇듯 몸의 시계는 빛, 리듬, 감정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망가져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몸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만약 그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다면 그날 밤 당신의 몸은 스스로 불을 끄고 아침이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을 뜨며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편하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잘 수 있나요?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잠은 환경이 만든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강력한 건 환경의 힘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수면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지금은 자야 해 라는 신호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졸릴 때 자지 말고 자야 할 때 자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졸릴 때 자요. 안 졸리면 그냥 TV보다 자요. 하지만 그건 몸의 리듬을 더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졸릴 때 자면 오늘은 새벽 1시에, 내일은 11시에, 그 다음 날은 2시에 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언제 잠들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만난 74세 최병호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원장님, 난 새벽 2시가 돼야 겨우 잠이 와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권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무리 졸려도 낮엔 누워있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너무 피곤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고 새벽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진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빛과 어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은 어둠이라는 신호를 받아야 시작됩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잠자기 전 1시간은 조명을 최대한 줄이세요.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빛 스탠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은 절대 금지입니다. 나는 드라마 보다가 잠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건 진짜 잠이 아니라 피로로 인한 쓰러짐입니다. 화면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심지어 그 효과는 30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드라마가 끝나고 불을 꺼도 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김말순 할머니는 밤마다 드라마를 보시다 새벽 2시에야 잠드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라서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즐거움은 낮에 찾으셔야 합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즐거움 대신 쉼을 주셔야 내일이 편안해집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드라마를 저녁 8시까지만 보시고 9시부터는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요즘은 밤 10시만 되면 눈이 절로 감겨요. 세 번째 비결은 저녁 이후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식사와 음료라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저녁 식사를 7, 8시에 하고 과일이나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는 게 일상인 분들 많죠. 하지만 이게 바로 밤잠을 깨우는 주범입니다.
소화기관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식사나 카페인은 위를 계속 자극합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위장은 일하고 있으니 뇌도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70대 조복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밤에 커피 안 마셔요. 낮 3시쯤 한 잔 마시는데.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밤 10시까지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한 잔이 숙면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은 오후 2시 이후엔 피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그렇게 2주만 실천하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베개만 닿으면 잠이 와요. 커피 하나 줄였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번째 비결은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은 천이 떨어질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중심의 열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깊은 잠이 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김성자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밤 족욕을 10분만 하고 다리를 살살 주무르셨죠. 그 결과 평생 먹던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그분의 눈빛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조용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책 한 장, 조용한 음악, 혹은 하루의 감사를 기록하는 노트. 이런 작은 의식이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가 멜라토닌을 깨웁니다. 이 5가지 비결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돈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들 시간이야. 그때 진짜 잠이 옵니다. 지금까지 잠의 리듬과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기계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이미 오늘 밤의 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눈으로 빛을 보면 뇌는 지금은 낮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 순간부터 정확히 14시간 뒤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즉, 아침 7시에 햇빛을 보면 밤 10시에 졸음이 찾아오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엔 약보다 햇빛을 먼저 드세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10분만 쬐세요. 밖에 나가 베란다에 앉아 계셔도 좋고 간단히 산책하셔도 좋습니다. 햇빛은 무료지만 그 효과는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몸이 오늘 수고했다는 느낌을 받아야 밤에 깊이 잠듭니다.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기, 마당 쓸기, 손주와 함께 놀기. 이 모든 게 최고의 수면 준비 운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잠들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엔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격한 활동은 몸의 천을 높이고 뇌를 각성시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 3시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의 햇빛과 움직임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낮잠 관리입니다. 낮잠은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자야 합니다. 2030분 이내라면 뇌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1시간 이상 자면 밤잠이 사라집니다. 낮잠이 길면 몸은 이미 회복했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밤에는 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박성희 할머니는 매일 오후 4시에 낮잠을 2시간씩 주무셨습니다.
원장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낮잠은 30분만 자세요. 그 대신 낮잠 전엔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세요. 빛을 보면 몸은 아직 낮이야라고 인식해서 생체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조언을 지키신 뒤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 10시 전에 스르르 잠들고 새벽까지 깨지 않았죠. 이제 잠자기 전 1시간, 이것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몸을 눕히기 전 마음을 눕히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불빛은 뇌를 자극합니다. 따뜻한 노란빛의 조명을 하나만 켜두세요. 그게 이제 밤이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소리를 멈추세요. 뉴스, 드라마, 유튜브 같은 자극적인 소리는 뇌를 계속 깨웁니다. 대신 잔잔한 클래식, 자연의 소리 혹은 조용한 명상 음악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소리는 당신의 호흡 소리입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하세요. 그 리듬에 뇌가 맞춰지면 어느새 잠의 문이 열립니다. 셋째, 감사 노트를 쓰세요. 오늘 하루 잘된 일 1가지, 감사한 일 1가지를 적는 겁니다. 오늘 손주가 전화해줘서 기뻤다. 햇빛이 따뜻해서 좋았다. 이 짧은 문장은 마음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불안과 긴장을 내려놓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수건으로 감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중심의 열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깊은 잠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불을 끄고 눈을 감으세요. 그때 몸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오늘은 괜찮아. 이제 푹 쉬자. 잠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친구입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며칠 후 아침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랜만에 진짜 잠을 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잠은 우리 인생의 회복장치이며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잃는다는 건 하루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 나이에 잠 좀 못 자는 게 뭐 그리 큰일입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잠을 잃는 순간 인생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 번은 78세 정동철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던 분이었죠. 이젠 일도 안 하는데도 그 시간이면 눈이 떠져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엔 포기합니다. 그분의 눈은 피곤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빛, 규칙적인 산책, 저녁 식사 시간 조절,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한 루틴, 그 단순한 4가지였습니다. 3주 후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이제는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어요. 그 미소는 40년 동안 일하던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 아직도 제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잠을 되찾고 나니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지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가 회복하고 기억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돈되는 삶의 재부칭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잘 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칙 꼭 기억하세요. 1. 아침 햇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2. 낮에는 몸을 움직이기. 3. 오후엔 카페인과 과식 피하기. 4. 밤 10시 이전에 조명을 줄이고
마음을 쉬게 하기. 5.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기억할 겁니다. 이제는 편히 자도 괜찮아.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매일 밤이 기다려진다. 그 밤은 고요하고 따뜻하며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휴식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고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오늘은 걱정 내려놓고 그냥 편히 주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렇게 속삭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잘 잤다.